자, 로그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내가 얘를 t라고 취해놨게요. 그리고 로그 8은 얘는 2 로그 2라고 3 로그 2라고 쓸게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다시 쓸게요. 3 로그 2라고 씁시다. 그럼 식을 다시 쓰면 t 플러스 로그 2 t 플러스 3 로그 2 넘기면 플러스 로그 k의 제곱은 0이다. 전개하면 t제곱, 얘랑 이렇게 하면 로그 2, 얘는 3 로그 2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4 로그 2 t가 되고, 자, 얘랑 곱하면 3 로그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k의 제곱은 0. 여기까지 되죠? 이게 이제 t 값이, 이 방정식은 로그 x에 관한 방정식이야. 요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얘 판별식이 뭐란 얘기야?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등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이거 판별식 칠게. t에 관한 방정식이야 지금 이거. 그럼 판별식, 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 b 프라임 제곱, 얘가 2 곱하기니까 2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럼 이 앞에 거 제곱하면 뭐야, 이거는? 4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 쓴 거야, 그냥. 별거 없어. 그럼 얘하고 얘네들은 계산 가능하지. 로그 2의 완전 제곱, 로그 2의 제곱이니까 4에서 3 빼니까 로그 2의 제곱 빼기 로그 k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k 값의 범위란 말이야. k 값의 범위. 이해됐지? 이거 합차 쓸 건데 k가 뒤에 이거 합차 쓰면 뭐야? 자리 바꿀게. 마이너스 곱해서 로그 k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제곱,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되니?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내가 지금 자리 바꾼 거야. 그럼 얘는 로그 k 플러스 로그 2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2,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로그 k의 값은 근이 마이너스 로그 2 또는 로그 2지. 이게 근이잖아. 그럼 얘는 사이값 마이너스 로그 2보다는 크고 로그 2보다는 작다. 얘를 그냥 하나의 근으로 보는 거야. 얘네들의 근. 이해됐죠? 자, 이 마이너스는 위로 올릴게요. 마이너스 위로 올리면 얘는 2분의 1 제곱,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밑이 다 똑같으니까 로고 다 띄워버리면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K값의 범위가 돼. 그러니까 이해됐니? 좀 귀찮아. 귀찮지만 그냥 이건 계산이야. 진짜 뭔가 이해를 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가.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둘이 곱하면 1. 됐니? 자, 그 다음 활용. 자, 여기 활용도 되게 어렵진 않다. 이거 원래 상용 로그의 활용인데, 잘 봐. 매년 전년보다 15% 떨어진대. 그럼 15% 떨어졌으니까 몇 프로에 판단 얘기야? 다음 연도에는 85%에 판단 얘기인 거지. 자, 그때 80만원짜리 휴대전화가 원래 80만원짜리가 1년이 지나가면 0.85에 팔려. 85%에
2년이 지나가면 여기에다가 또 0.85 곱하는 거죠. 결국 2년 지나가면 요거의 제곱, 3년 지나가면 요거의 세제곱. 근데 몇 년이 지나갈지 모르면 여기에 n제곱 또는 x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랬더니 처음으로 휴대폰 가격이 8만원 이하가 된대. 얘가 8만원 이하가 된대. 얘가 몇 년이 지나야 8만원 이하가 되냐라고 묻는 거야. 이거 됐죠? 양쪽에 80으로 나눠주면 얘는 10분의 1이고요 여기서 알려준 값이 상형로그 8.5에 대한 힌트를 줬어. 그래서 이거 양쪽에 밑이 10짜리 상형로그를 취할게요. 상형로그 취하면 얘 떨어져. n에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8.5잖아. 근데 지금 로그 0.85니까 8.5 곱하기 0.1 이렇게 구분해 놓을게요. 내가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야. 얘가 로그 10에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얘가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지 서연아,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쪼갤게요. 로그 8.5 곱하기로 돼 있는 건 쪼개면 빼기 로그 10에 0.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됐니? 이제 돌릴게요. n 로그 8.5가 0.9294야. 0.9294 빼기 1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된다. 됐니? 그럼 요거 빼줄게요. 1에서 얘 빼주면 6 빵 7 빵 0. 자 요거 계산한 값이 0.0706 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됐니? 계산이야. 그냥 이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양변에 만씩 곱하면 n은 706분의 만이야. 자 이거는 몇 년, 1년, 2년, 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소수점은 없어. 정수야. 만을 706으로 나눠붙여요. 대략인 것만 알면 되니까. 여기 1 들어가면 706이고 빼주면 0, 4, 9, 2 29404 되나? 14, 28, 24 28, 24 14점 뭐뭐뭐야. 자 얘가 14점 뭐뭐뭐 나오니까 몇 년 후에 8만원 이하가 떨어지냐? 14점보다 큰 정수 15년 뒤에 떨어져. 이해돼? 15년 뒤에니까 현재가 25년이야. 여기다 15를 더하면 2040년에는 8만원, 80만원짜리가 8만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진짜 숫자의 계산이야. 505번. 답 쓰지 마. 집에서 안 풀어보고 내가 풀어준 거 맨날 이거 풀어보지도 않고 승현이도 졸려 죽는구나 그냥 아주 빨리 하고 넘어가자. 오히려 얘가 더 쉽다. 식만 쓸 테니까 계산해봐.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A 회사, B 회사 쓸게요. 초기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같은 것만 알지? 그 금액을 K라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A 회사는 매년 10%가 증가한대. 그러면 몇 퍼센트 되는 거야? 10%가 증가했다니까? 금액이 10% 증가했으면 110%가 됐겠지. 줄었으면 90%고 늘면 110%고. 오케이? 그럼 110%인데 110%는 숫자로 계산하면 1.1이라고 쓴다고. 이해돼? 100으로 나눠준 게 실제 숫자잖아. 그지? 이게 1년에 요만큼씩 늘어. 근데 몇 년이 지난지 몰라.
n만큼 지났을 때 A의 금액이야. 얘. B도 초기 자본은 똑같았고 얘는 20% 증가한대잖아 매년. 그럼 120%된 거지. 그럼 1년에 120%니까 1.2 같은 연도 동안 똑같이 흐르면 B 금액이 A 금액보다 크겠지. 얘는 20% 증가고 얘는 10% 증가니까. 근데 몇 년 뒤에 처음으로 10배 이상이 되니 A 회사에 얘가 10배. 그럼 A 회사에 10배가 된 것보다 더 크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빨리 내가 계산하고 넘어가자. 자, 이거 K 양쪽에 약분해 버릴게. 그리고 양쪽에 상용 로그 취할게. 그럼 로그 10은 1이죠. 1 플러스 여기 로그 n 로그 1.1 n 앞으로 떨어뜨린 거야. 자, 얘도 n 앞으로 떨어뜨리면 n 로그 1.2. 근데 얘가 뭐야? 0.041이래. 그럼 1 더하기 0.041n. 얘가 0.079. 0.079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진짜 계산인데, 이거지. 양변에 1000씩 곱할게요. 그럼 1000 플러스 41n 79n. 얘 넘어와서 빼주면 38n. 여긴 1000. n이 너 아까 몇 나왔지? 26. 뭐뭐뭐 이렇게 나와. 이거 나누면 이건 직접 나눠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26. 몇몇몇보다 큰 얘는 정수다. 1년, 2년, 3년 이렇지 2분의 1년 뭐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정답은 27이 된다. 오케이? 태연아, 일어서서 할까? 자, 동경. 이제 삼각함수. 엄매야. 자, 삼각함수는 이제 유형 하나당 하나씩 설명할게. 건이 너 삼각함수 잘하니 어떠니? 삼각함수? 기본 개념 알아? 아니면 잘 몰라? 그럼 내가 유형 할 때마다 기본 개념하고 니네들도 어차피 잊어버렸지? 간다. 삼각함수 뭐 쓸데없는 건 다 빼고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기준이 되는 선 얘죠. 얘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죠. 기준이 되는 선. 그럼 이 기준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가 시초선인데 얘를 기준으로 이루는 각, 이 시초선과 이루는 이 각, 우리가 보통 얘를 동경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죠. 그죠?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이루는 각이야. 이해됐죠? 근데 요거를 이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뭘 쓴다? 60분법, 60도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호도법은 내가 따로 설명 안 할게.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이런 거. 호도법은 정확하게 180도를 뭘로 나타낸 게 180도가 뭐야? 호도법에서는 이건 60분법. 그래, 파이. 야, 호도법이 에이, 설명하자. 반원으로 볼게. 원래 지름으로 보는데 요 반지름만큼 요 R을 요 길이만큼 요 호에다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반지름만큼 간 길이, 호의 길이 중에 요 길이만큼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가면 요만큼 갈 거 아니야. 그지? 이 반지름 갔을 때 우리는 얘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 1라디안.
그러니까 이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부채꼴에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낸다는 뜻이야. 그게 호도법이야. 그때 요게 한 번 갔을 때 요 R만큼 갔을 때가 1라디안, 요거를 두 번 갔어. 요 길이가 또 R이야. 요게 2라디안. 요만큼 각이 2라디안. 한 번 더 가. 요 각이 R만큼 갔을 때 이게 3라디안이야. 근데 여기 조금 남는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쫙 계산했더니 이 180도가 되는 라디안이 3.141592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180도, 이 호로 나타냈을 때 180도가 되는 기준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파이였던 거야. 숫자로 실수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호도법은 호를 가지고 나타내는 각도의 방법. 그러니까 60도라는 건 실수가 아니야. 파이 이런 게 실수인 거지. 이건 실제적으로 3.14 이렇게 나타내잖아, 우리가 숫자로. 그래서 호도법은 파이가 180도인 거. 오케이? 그러면 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얘를 일단 180으로 나눠. 그 다음에 파이가 또 몇 도야, 파이가 또. 근데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180도로 나누고 180도를 다시 곱했다는 뜻이야, 이게. 180도가 파이니까. 그러니까 각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180도로 나누고 다시 파이를 곱해주면 돼. 그래서 60도는 약분하고 나니까 3분의 파이가 60도다. 오케이? 그러면 호도법을 다시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파이 대신에 다시 180으로 돌려. 그럼 약분하면 얘는 60도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파이랑 180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니까. 자, 이제 이 동경에 대해서 보자. 동경. 자, 내가 여기 60이라고 써있지만 일반 각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표시하죠. 일반 각. 일반 각은 눈에 보이는 건 60도가 보여요, 그냥. 그지? 근데 얘가 여기서 바로 60도인지, 한 바퀴 돌고 나서 이 위치에 60도인지, 얘가 두 바퀴 돌고 나서 이 위치에 60도인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각도 더하기 한 바퀴 돌 때마다 우리는 몇 도라고 불러? 360도라고 부르지? 그래서 360n, 그때 이 n은 정수값이야, 정수값. 이게 0이면 한 바퀴도 안 돌았다는 얘기. 얘가 1이면 한 바퀴 돌고 60도 더 갔다는 얘기. 얘가 2면 두 바퀴 돌고 60도 더 갔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나타내야 되는 일반 각은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세타 플러스 360n. 근데 얘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각은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세타 플러스 360이 2파이야, 2파이. 그래서 보통 2n파이 이렇게도 나타내. 니네들은 더 이거에 익숙해져야 되죠. 자, 그 대신 이 동경이 이루는 각도는 360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항상 이 위치야. 그러니까 모든 각도에서는 360을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모든 각도에서는. 그러면 초반부에는 일단 360의 배수들 몇 개만 외워 놓으세요. 첫 번째 360, 그 다음 배수는 720, 그 다음 1080, 1440, 그 다음 1800. 됐어요? 요 정도는 보통 이제 1440 정도까지만 해주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몇 사분면의 각도 설명 잠깐 드리자. 우리가 4분면을 따지면 여기가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 4사분면. 1사분면의 각은, 이 1사분면의 각은, 자, 0도보단 크고, 이게 90도잖아?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데 문제는 항상 무슨 형태여야 된다? 일반각 형태여야 돼. 몇 바퀴 돌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0도 플러스 360n 90도 플러스 360n 얘가 1사분면의 각. 됐죠? 2사분면의 각은 90도보단 크고 180도보단 작은데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반각의 형태로 써준다. 90 플러스 360n. 이해됐죠? 그럼 여기는 180도부터 270 플러스 360n. 얘는 270도부터 360 플러스 360n.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 됐죠? 자, 그러면 3, 4분면이라는 건 몇 도와 몇 도 사이야? 몇 도?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 작은데 여기 항상 뭐가 붙는다? 360n.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항상 360은 이거 n은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다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각이 360도보다 크면 빼. 여기 360도 빼주면 몇이야? 태연아. 360도 빼주면 60은 몇 사분면의 각이야? 탈락. 자, 얘는 720 빼주면 되겠죠? 720 빼주면 얘는 150도네. 150도는 2사분면 각이야. 우리 여기 들어가는 거 찾는 거야. 180에서 270 사이. 자, 얘는 좀 크니까 좀 많이 빼자. 360, 720, 1080, 1440 빼자. 그럼 얘는 120도. 얘도 2사분면각. 얘는 오히려 더하자. 일단 720도를 더하면 마이너스 30도. 여기다 또 360도를 더하면 330도. 얘는 4사분면각이야. 4사분면각. 탈락. 얘는 1800도를 더하자. 720의 배수예요. 360의 배수. 1800 더하니까 몇 도니 이거? 200, 190도인가? 190도죠? 얘가 답이겠네요.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니네 자고 할 거야. 자, 설명한다. 저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 세타가 2사분면은 몇 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작은 거야. 2사분면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건데 항상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일반각 형태로 두셔야 돼. 360n 더하기 360n. 이때 n은 정수야. 자, 그래서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인데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그러면 얘를 전부 다 양변에 3씩 나눠줘. 그러면 3분의 세타라는 친구는 얘 3으로 나눠주니까 30 플러스 120n. 3으로 나눠주니까 60 플러스 360n. 미쳤나봐. 120n. 됐죠? 여기다 이제 n에 0부터 반복되는 거 될 때까지 다시 이거 돌리는 거야. 자, n에 0 들어갈게요. n에 0 들어가면 30도부터 3분의 세타가 60도 사이니까 이때는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야. 자, n에 1 들어갈게요. 여기 1 들어가면 30 더하기 120이니까 150도보다는 크고, 여기 1 들어가면 180도보단 작으니까 얘는 2사분면이야. n에 2 들어가면 240 더하기 30이니까 270도죠. 270도보다는 크고, 2 들어가면 240도 하면 300이야. 아, 얘는 3, 4분면. 지금 얘네 3분의 세타가 다 존재하는 각들이야. 자, n에 3 들어가면
n에 3 들어가면 이게 다시 뭐가 돼? 360이 돼버리죠. 그죠? 그럼 얘는 있으나 없으나 마나 하는 애가 된 거야. 그럼 다시 뭐가 되는 거니? 30도, 60도 다시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럼 다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건 1, 2, 3에서만 존재하고 4, 4분면에는 저 각도는 존재하지 않아. 이 문제의 정답은 4, 4분면이야. 이해되죠? 572번 풀어보자. 서연아 오래 걸려? 풀었어? 자, 이번에는 60분법 호도법 이거 바꾸는 거 60분법 파이로 나타내는 게 호도법. 이건 무조건 뭐 하면 된다. 파이를 180도로 바꾼 다음에 계산한 게 50도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 약분하면 몇이야? 4로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45. 그럼 얘는 2분의 몇 도야? 이거 더 이상 약분 안 되잖아. 2분의 몇 도니까 50도가 될 리가 없잖아. 그죠? 얘는요 180으로 파이를 바꾸면 30 곱하기 얘는 맞는 거겠지. 그치? 이거는 호도법 바꾸는 거네. 이거 뭐만 하면 돼? 파이를 180으로 바꿔서 계산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유형 3번은 안 풀 거야. 니네가 풀어. 쉬운 거니까. 지금부터 유형 4번과 5번에 대해서 시험 문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하는 얘가 시험 문제가 나와. 이 앞부분에 뭐 지금 우리 유형 1, 2, 3번 했던 거는 그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적어. 나오더라도 그건 뭐 그냥 주는 문제야. 근데 얘는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다 내가 이거 예전에. 내가 그때 6개인가 그랬었지 이거. 일단 3개부터 할게요. 대칭성에 관련된 내용. 첫 번째, 일치할 때. 일치하는 거야. 어떤 한 동경과 어떤 한 동경이 일치해. 작은 각을 알파라고 하고 큰 각은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네.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됐지? 일치한다라는 건 큰 각에서 작은 것 빼면 몇 도 차이 난다는 얘기야? 360도 차이 난다는 얘기야. 그지? 이해되지? 베타에서 내가 이거 베타를 큰 각으로 둔 거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 도 차이 난다고? 이거 베타에서 알파 부분 빼버리면 딱 이거 한 바퀴 차이 나잖아요. 그죠? 360n이라고 보통은 안 쓰고 이제부터는 호도법으로 쓸게요. 2파이가 360도니까 2n파이라고 쓸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4분면도 이거 다 기억해. 얘 0도는 0도고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됐죠? 얘는 2파이라고 써도 되고 0도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으면. 됐지? 자, 이게 첫 번째 일치할 조건. 얘가 일치한다. 이 문제 일치한다 풀 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큰 각에서 작은 각 뺀 게 2n파이 차이 난다.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다 정확하게는 모두 붙여야 돼. 얘가 일반각이 아니니까 또 2n파이를 붙이는 게 정상인데 2n파이 더하기 2n파이 해봐야 이거 정수니까 붙어버린단 말이야. 360도 차이 난다. 그 정도로. 이해되지? 자, 첫 번째 일치한다. 이번에는 X축 대칭. 얘 X축 대칭하면 이렇게 X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이게 두 번째 X축
대칭. 그럼 작은 각을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게 알파라고 한다면 큰 각은 시초선부터 요만큼 돌아서 이게 베타야. 일치하는 경우는 얘가 X축 대칭에 있기 때문에 요 각도하고 요 밑에 쪽 각도가 알파로 똑같아져요. 그죠?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더하면 몇 도야? 360도겠지, 그지? 그래서 X축 대칭이라는 건 큰 각 더하기 작은 각이 2n파이 차이 난다. 됐니?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다. 외우면 안 된다, 이거. 대충 이렇게 딱 그려보고, 아, 얘 더하기 얘는 360도. 가장 가까운 각 쪽으로 붙이는 거야. 90도, 180도, 270도 이쪽으로. 자, 이번에는 Y축 대칭. 자, 얘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대충. 그때 작은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큰 각은 여기서부터 이게 베타라고 한다면 얘가 Y축 기준으로 대칭했기 때문에 요 각도하고 똑같아요. 이 각도하고 Y축 대칭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베타랑 알파랑 더하면 180도가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 Y축 대칭은 베타 플러스 알파는 180도. 180도는 뭐야? 파이 플러스 2n파이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 이때까지는 360도니까 2n파이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계속 360도니까 이건 안 붙였지만 여기서부터는 항상 이렇게 일반각 형태로 두셔야 돼. 파이 플러스 2n파이는 따라 붙는 거야.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가 Y축 대칭. X축 대칭했고 Y축 대칭했으니까 이번에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요 직선이 있으면 요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 작은 각을 알파라고 하고 큰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원점 대칭에 대한 내용.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이 막곡지각으로 똑같아요. 그죠? 근데 가까운 쪽으로 붙인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어느 쪽에 붙어? 180도 쪽에 붙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도는 파이야. 플러스 일반각 형태니까 2n파이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 일반각이라서 2n파이 붙는 거야. 됐죠? 그럼 지금 뭐 했어? 일치한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돼. 자, 이번에는 Y는 X 대칭. 자, 이게 Y는 X라는 그래프고,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야. 요거 값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그때 작은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큰 각도를 베타라고 하면, Y축 대칭했기 때문에 요 각도하고 여기 벌어진 요 각도가 같습니다. Y축에 대해서 Y는 X 대칭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베타랑 알파만큼 더 가면 90도에 따라 붙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는 90도 2파이, 2분의 파이 더하기 항상 뭐가 붙는다? 2n파이가 따라 붙는다. 이해됐죠? 이거는 일반각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 붙는 거야. 360씩 더 돌려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얘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요 각도가 알파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접었으니까 얘는 각도가 이렇게 된다고. 요 작은 각을 알파,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만큼을 베타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했기 때문에 요 각도하고 여기 벌어진 각도가 알파로 똑같아요. 됐니?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 가니까 어느 쪽에 붙어? 270도에 붙는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가 210도는 2분의 3파이예요. 더하기 2n파이. 얘는 일반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붙는 거야.
됐죠? 그래서 총 대칭성이 6개가 있어. 일치한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때 이놈의 원점 대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 원점 대칭은 일직선 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말이 있어야지 원점 대칭이야. 오케이? 일직선 상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원점 대칭도 되고 일치한다도 돼. 그러니까 반드시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요거까지 체크해 주셔야 돼. 원점 대칭은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에 있다. 근데 아무런 말 없고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니네는 몇 가지를 해줘야 되냐면 2가지를 해야 돼. 일치할 때도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일치할 때도. 플러스 원점 대칭도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란 말이 없으면 얘는 항상 요거랑 요거 둘 다 풀어주셔야 돼. 아까 이해됐니? 네, 문제 풀게요. 이건 유형 2개를 아우르는 거라서 자, 첫 번째 일치한다. 외우는 게 아니라 대충 그려. 그러면 요거 했을 때 작은 각하고 큰 각하고 알파. 근데 얘는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 하여튼 큰 각이 얘야. 얘는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주면 0도 차이 나는데 0도를 우리가 360n에다가 360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 0도 차이가 360도 차이인 거야. 자, 이제 볼게. 자, 작은 각이 세타고요. 큰 각이 6세타지? 그럼 얘는 6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2n파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5세타가 2n파이라는 거겠지? 그지? 여기 이해되니? 이해돼요? 세타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0도부터 파이 사이래. 그러면 세타는 양쪽에 5로 나눠주면 5분의 2n 파이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n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야. 0 들어가면 0은 등호가 없기 때문에 안 돼. n에 1 들어가면 5분의 2파이. 5분의 2파이는 요 안에 들어가는 각도니까 상관이 없어. 그지? n에 2 들어가면 여기 2 들어가면 5분의 4파이도 아직 180도. 5분의 5가 아직 안 됐잖아. 그럼 얘네 둘은 되는 거야. 근데 n에 3 들어가면 5분의 6파이라서 180도가 넘어버려. 5분의 5가 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각도는 요 5분의 2파이하고 5분의 4파이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풀어봅시다. 580번. 이게 내가 말한 거야. 580번. 그러니까 579번 문제를 잠깐 봐봐. 579번. 원점 대칭이라고 알려줬지, 걔는. 그치? 근데 580번은 일직선 위에만 있다라 그랬다. 그럼 일직선 위에만 있으면 일치할 때도 해야 되지만 원점 대칭 반대편에 있는 그것까지 2가지를 다 풀어줘야 돼. 그래서 상문제인 거야. 자, 580번을 푸세요. 580번. 설명할게. 자, 일직선 위에 있을 때 근데 반대 방향이다.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야. 그럼 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 일직선상에 있다. 첫 번째, 일치한다. 대충 그려. 이러고 뭐 크게 이 각도 알파하고 큰 각도는 더 돌아서 요 각도, 요거 베타하고 일치한다. 그러면 큰 각에서 작은 각 빼주면 2n파이 360 차이 난다. 한 바퀴 차이 난다. 뭐 한 바퀴인지 2바퀴인지 모르겠어.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뭐 한다? 뺀다. 그럼 6세타에서 2세타를 빼면 4세타가 2n파이라는 거겠지, 그지? 근데 내가 구할 값은 지금 누구 값이야? 세타 값이잖아. 양변에 4로 나눠. 세타는 4로 나누면 2분의 1 n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세타는 0도부터 180도 사이래. 자,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등호 없지? 1 들어가면 여기 1 들어가면 2분의 1 파이는 180도 안 넘어갔어. 그죠? n에 2 들어가면 파이가 되니까 안 되지? 아, 일치할 때는 얘 하나다. 요거 답 하나. 두 번째.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원점 대칭도 된다는 얘기야. 원점 대칭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 알파, 이렇게 된 게 베타야. 근데 얘하고 여기 각도가 막곡지각으로 똑같아.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 180도에 갖다 붙는다. 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붙는다고. 됐어요? 그러면 큰 각에서 작은 각 뺐어. 6세타에서 2세타를 빼니까 4세타지. 4세타가 파이 플러스 2n 파이고, 내가 원하는 값은 세타잖아. 그럼 세타는 양변에 4로 나눠주면 4분의 1 파이 더하기 2분의 1n 파이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n은 정수니까 0부터 넣어야 돼. 0 들어가면 4분의 파이 안 넘죠? 요 범위를 벗어나진 않잖아. 그래서 첫 번째 4분의 1 파이 가능성이 있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더하기 1 들어가면 2분의 파이니까 얘는 4분의 2 파이니까 4분의 3 파이지? 얘는 4분의 3 파이야. 됐어요? 2 들어가면 뭐야? 파이 플러스 A는 4분의 5 파이니까 넘어버리지 지금. 그럼 될 수 있는 건 여기서는 얘네 둘이겠지.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더하면 되겠죠. 그지? 일단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그냥 파이죠. 파이에다가 얘 더하니까 뭐야?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더해서 2분의 3파이. 자, 581번. 같은 패턴이다. 같은 패턴. 꼭 세타의 크기를 물어볼 때는 요 세타 안에, 요 안에서 골라내는 거야. 요 안에서. 자, 얘가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이라는 건 니네가 대충 그려. 얘하고 Y축 대칭. 아, 여기가 알파, 큰 각이 베타. 항상 시초선을 기준으로 가야 돼. 근데 Y축 대칭했으니까 여기가 알파의 각도로 똑같아요. 그러면 베타하고 알파하고 더했더니 180도다 이 얘기지.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가 180도 파이다. 뒤에 뭐 붙인다? 2n 파이 이렇게 붙이신다. 됐어요? 그러면 세타하고 5세타하고 두 개 더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 두 개 더한다는 얘기잖아. 세타 더하기 5세타는 6세타. 6세타가 파이 플러스 2n 파이고, 원하는 건 세타의 크기 양변에 6으로 나눠주면 세타는 6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1 n 파이 이렇게 붙겠죠. 0부터 넣어. 0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 가능해. 1 들어갈게요. 1 들어가면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1 파이. 얘는 6분의 2 파이니까 6분의 3 파이지. 약분하면 2분의 파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럼 누구밖에 안 된다? 6분의 파이밖에 안 된다. 이해되니? 83번. y는 x 대칭이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 얘가 y는 x 그래프. 여기에 이만큼의 알파 값이 있으면 얘를 값만큼 가서 이렇게 그려져. 이만큼이 베타고, 여기가 알파면 y는 x 대칭 했으니까 여기도 알파야. 그럼 얘는 베타랑 알파랑 더한 게 어디 갖다 붙어?
90도에 갖다 붙지? 얘는 베타 더하기 알파가 90도에 갖다 붙는다. y는 x대칭. 항상 뒤에 EM파이 붙여주셔야 돼, 이거. 넘어갈게.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 외우지 마. 이거 선생님도 못 외워. 외울 수는 있지. 근데 외우는 거 아니야. 더 헷갈려요. 외우는 게. 그러니까 그려보고 아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파악하는 거야. 자 이제 넓이 쪽으로 갑시다. 자, 요거를 이제 중심각일 때, 만약에 60분법일 때, 이렇게 쓸게요. 60분법일 때는 이 반지름 R이고,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냐면, L은 2파이 R 곱하기 원 전체 360도 중에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360도분의 x도.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호의 길이 공식이야? 60분법일 때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었다고.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바꿀 거야,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360이 몇 파이야? 얘가 2파이지? 2파이면 얘를 2파이로 바꾸는 순간 얘가 이제 뭐가 됐어? 지금 이제 호도법이 된 거야. 360을 2파이로 바꾸는 순간 그때 얘랑 약분이 가능하잖아. 그지? 그럼 L은 RX인데 우리가 보통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X라고 안 쓰고 보통 세타라고 씁니다.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세타.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이 중심각이 60분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고 반지름이 5다 이렇게 돼 있으면 L은 얘랑 곱하면 답이야. 그래서 얘는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때 세타는 호도법일 때 쓰는 방식이야. 호도법일 때. 공식이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 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얘가 R 세타. 그러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어. 그죠?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알죠? 건이 이거 알아? 요거 알아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하나가 더 생기죠. 이제 호도법을 배웠는데 L이 R세타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이 R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넓이 공식으로 두 가지가 표현할 수 있다. 됐니? 자, 그리고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 R 얘는 L이야. 이 둘레가 최대일 때 뭐 이런 말이 나와. 둘레가 최대일 때. 아니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오든가.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 세타는 요걸 항상 물어봐. 요건 외워. 요건 외우는 거야. 넓이가 최대일 때 이 중심각의 크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2예요. 얘는 공식이야.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중심각의 크기는 2야. 2라디안이야. 이건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것 뿐이고 중심각의 크기는 2다. 증명할게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거 기억해. 왜인지. 자, 둘레. 둘레는 2R 더하기 L이죠. 그지? 둘레는 얘 양수죠. 길이니까. 얘도 길이니까 양수죠. 그럼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둘 다 양수 조건이니까 아 얘네들은 이 루트 얘랑 곱한 거 이 R, L로 바꿀 수 있어. 그죠? 됐니? 그때 이 2RL 근데 우리가 넓이 중에는 뭐가 있니? 여기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지. 그치? 근데 내가 지금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요 안의 모양을 넓이 모양으로 바꿀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1 RL에다가 4를 곱해주면 2RL이잖아. 그치? 이거는 외우지는 마. 아, 왜 중심각이 2라는 것만 증명하는 중이니까 얘는 4 곱하기 2분의 1 RL이니까 얘를 넓이 S로 쓸게요.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 4는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지. 이렇게 튀어나갈 거야. 됐니? 그러면 이 넓이가 최대라는 건 항상 얘가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등호가 성립될 때 넓이가 최대값이 된다고. 그죠? 넓이의 최대값은 등호가 성립되는 건데 등호가 성립되는 조건은 얘와 얘가 같을 때 등호 성립. 그때 넓이가 최대가 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이 R과 둘레의 길이가 같을 때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둘레의 길이는 R세타라고 쓸 수 있다고. R세타로.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때 양쪽을 R로 나누고 나니까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 얘하고 얘가 같은데 얘 대신 R세타를 넣고 양변에 R로 나누니까 세타는 무조건 2만 나오면 돼. 2. 이해됐어요? 그래서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을 구하시오. 그거는 무조건 중심각이 2야. 이건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2 딱 쓰면 답이야. 자, 그때 이제 직접 넓이 구하는 공식. 서연아, 이거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공식이 뭐냐고. 고맙다. 얘는요? 두 개 다. 또? 자, 공식은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봅시다. 중심각 세타가 3분의 2파이고요. 호의 길이는 4파이에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 자, L은 R 세타니까 L이 4파이는 세타가 3분의 2 파이고 반지름 예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양쪽에 파이 약분하고요. 얘 넘어가면 곱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약분하면 반지름은 6이다. 됐죠? 반지름 6이야. 그러면 이 공식 쓰는 게 낫지. 얘가 4파인 걸 알고 반지름이 6인 거 알았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파이 약분해주면 3, 4 얘는 12파이가 된다. 반지름의 길이는 6이고 여기가 되니? 그때 B값은 12, A값은 6. 89번
다음 유형까지 갈게요. 호 BC가 6파이랍니다. 호 BC가 6파이. 그림으로 볼게. 이 원의 중심부터 여기 요 길이가 호의 길이가 여기가 6파이래. 6파이. 얘 반지름 몇이냐 이거? 8이죠? 여기도 8이고. 됐니? 근데 내가 이 중심각을 몰라. 얘를 세타라고 합시다.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 세타인데 호의 길이가 6파이라고 써져 있고 r은 8이고 그럼 8 세타야. 그러면 세타는 4분의 3파인데 4로 시작하면 45도야. 45도에서 3 곱하면 얘는 135도를 의미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파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4분의 3파이면 요 각도는 몇 도냐 이거지. 얘랑 더해서 파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 즉 45도란 얘기야. 그죠? 얘가 45도인데 여기가 90도라고 알려줬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45도란 얘기겠죠. 그 얘기는 뭐야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1대1대 루트 2를 비율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럼 얘를 루트 2로 나눠줘. 8을 루트 2로 나눠준 게 요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요 길이는 유리화 해주면 2분의 8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4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요 길이도 4 루트 2가 되겠지. 여기가 됐니? 자, 그럼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요거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호의 길이는 구할 필요 없잖아. r제곱 세타로 구하면 되니까. r제곱. 반지름은 8짜리니까 r제곱. 64 곱하기 세타는 4분의 파이야. 요거 약분하면 8이니까 8파이가 되겠고. 빼기 삼각형의 넓이는 얘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먼저 하면 2 루트 2 곱하면 8, 2, 16이 되겠네.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해야지. 넓이까지는 해야지. 자, 밑면이 대충 그리자. 자, 밑면에 반지름이 3짜리가 있고 요 모선의 길이가 9짜리가 있을 때 이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래. 원뿔의 겉넓이는 무조건 전개도다. 전개도. 자, 전개도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부채꼴에 밑에 원 하나 붙는 거죠. 반지름 3짜리, 이 모선의 길이 9. 여기가 되니? 겉넓이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야. 자, 일단 밑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r제곱 9파이 더하기 이제 옆넓이 구하러 갈게요. 옆넓이는 요 길이하고 누가 같아? 얘 둘레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지, 그지? 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얘는 6파이가 돼. 그러면 반지름도 알겠다. 호의 길이도 알겠다. 그러면 얘 넓이는 2분의 1 RL로 구하는 게 훨씬 쉽겠지, 그지? 그래서 이 겉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이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 L은 6파이가 된다. 그래서 얘 약분하면 3, 39, 27파이라서 겉넓이는 36파이가 된다. 이해되니?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밑면의 둘레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얘가 같아야 된다. 그때 이 중심각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세타. 이 원뿔 얘 여기에 중심각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서 호의 길이가 6파이, 반지름 모르고 반지름이 9고 세타. 그래서 넘어가면 3분의 2파이가 여기 중심각의 크기예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삼각함수 정의가 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시간 되나? 시간 되나?
아직 6분이니까 그냥 내가 마저 해야지. 넓이까지는 하고 가자. 590은 내가 풀 거야. 내가 풀고 끝낼 거야. 승현아,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자, 둘레의 길이가 10짜리 부채꼴이래. 부채꼴인데, 자, 이 부채꼴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근데 이 둘레, 얘 더하기 얘까지 해서 10이란 얘기인 거야, 둘레가. 그래서 이 R 더하기 L, 얘가 10인 거야. 여기가 되니? 그럼 넓이의 최대값, 넓이가 최대가 된다. 넓이는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여기서 L은 넘어가면 L은 10-2R이니까 L 대신에 10-2R. 근데 이거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인데 X축과 만나는 근이 이거 최고차항이 음수잖아. 그죠? 0 또는 5지? 이게 근이 X축하고 만나는 게 0 또는 5잖아. 그지? 근데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은 뭐야? 요때가 최대값이란 말이야. 그죠? 요때 얘가 며칠 때야? 0과 5의 절반. 2분의 5. 뭐가? 반지름이 2분의 5일 때 넓이는 최대가 된다. 근데 이건 반지름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이 얘하고의 축의 방정식. 축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의 반지름의 길이는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2분의 5예요. 이건 중심각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니다.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 세타는 그거는 2지만 얘는 반지름 길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로 해석한다? 2차 함수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 이거 전개하기 귀찮아서 그냥 두근의 절반 축 쓴 거야 지금. 이해됐죠? 문제 답이 2분의 5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134부터) 요거는 안 해오면 혼난다. 진짜 혼난다. 자, 유형 7까지 140페이지까지. 오케이? 140까지. 그리고 앞에 거 시너지 시간 될 때마다 채워놔. 건이야, 채워라.